집값이 아니라 집의 수명을 따져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어젯밤 잠을 설쳤습니다. 옆집 김 사장님이 전화로 울먹이며 하소연하신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1년 전 가격이 저렴하다며 40년 된 아파트를 샀습니다. 같은 동네 신축보다 억 단위로 싸서 좋은 거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사 온 지 1년 만에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배관에서 녹물이 나오고 벽에 금이 가고 엘리베이터는 자주 고장나며 무엇보다 재건축이 언제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대출 규제 때문에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김 사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격만 보고 샀다가 평생 모은 돈이 낡은 건물에 갇혀버렸다고, 집의 수명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고 말입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집값이 아니라 집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지를 봐야 하는 시대라는 것을, 특히 중년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문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을 가격만 보며 살아왔습니다. 이 아파트가 얼마인지, 저 아파트는 얼마나 올랐는지, 어느 동네가 투자 가치가 있는지만 따졌습니다. 건물이 몇 년 되었는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지, 앞으로 문제는 없을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이사 가면 되고 재건축을 기다릴 시간도 충분했으며 설령 손해를 봐도 다시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50을 넘기고 60에 접어들면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는 이사 갈 체력도 재건축을 기다릴 시간도 손해를 만회할 기회도 없습니다. 따라서 집의 수명이 곧 내 노후의 안정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 대학 선배의 충격적인 경험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분은 3년 전 60세에 정년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집을 샀습니다. 두 곳을 놓고 고민했습니다. 하나는 10년 된 신축 아파트로 가격이 비쌌고, 다른 하나는 35년 된 아파트로 신축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선배님은 고민 끝에 오래된 아파트를 선택했습니다. 같은 돈으로 더 큰 평수를 살 수 있었고 재건축 기대감도 있었으며 무엇보다 퇴직금에 여유 자금을 남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년 동안 악몽이 계속되었습니다. 첫 해에는 배관 문제로 누수가 발생해서 아래층과 분쟁이 생겼고 수리비로 수백만 원이 들었습니다. 둘째 해에는 엘리베이터가 한 달에 두세 번씩 고장나서 15층을 계단으로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특히 장을 보고 돌아올 때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는 것이 고역이었습니다. 셋째 해인 올해는 더 심각했습니다. 외벽 타일이 떨어져서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보강 공사를 해야 하는데 비용은 각 세대가 부담해야 했고 선배님 몸만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게다가 재건축은 요원했습니다. 조합 설립도 안 되었고 주민들 간 의견 차이도 컸으며 설령 재건축이 된다 해도 10년 이상 걸릴 것 같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팔 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대출 규제가 심해서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없었고 같은 중년층은 이런 낡은 아파트를 기피했습니다. 매물로 내놓은 지 1년이 넘었지만 한 건의 문의도 없었습니다. 선배님은 말씀하십니다. 가격만 보고 샀다가 평생 후회하고 있다고, 집의 수명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고, 중년 이후에는 절대로 오래된 집을 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집의 수명은 중년의 남은 인생과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만약 60세에 집을 산다면 앞으로 20년에서 30년을 그 집에서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 집이 20년, 30년을 버틸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집의 수명이 10년밖에 안 남았다면 10년 후에는 큰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때는 나이가 더 많아서 대처하기 힘들 것입니다. 목동에 사는 제 친구는 이것을 철저히 따졌습니다. 65세에 집을 살 때 건축 연도를 가장 중요하게 봤습니다. 30년 이상 된 집은 아예 보지도 않았고 20년 이상 된 집도 신중하게 접근했으며 결국 15년 된 아파트를 선택했습니다. 친구의 계산은 이랬습니다. 아파트의 평균 수명을 50년으로 본다면 15년 된 아파트는 앞으로 35년을 더 버틸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자신이 65세이니 90세까지는 문제없이 살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설령 100세까지 산다 해도 10년 정도 더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3년 동안 살아보니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시설도 깨끗하고 관리도 잘 되며 고장도 거의 없었습니다. 친구는 말합니다. 집의 수명을 따진 것이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조금 비싸더라도 오래 버틸 수 있는 집을 사는 것이 중년에게는 필수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 진실은 재건축은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래된 아파트를 살 때 재건축 기대감으로 삽니다. 어차피 몇 년 안에 재건축될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재건축은 평균 10년 이상 걸립니다. 조합 설립, 안전진단, 인허가, 시공사 선정, 분양, 철거, 건축 등 수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고 각 단계마다 수년이 걸립니다. 강남에 사는 한 할아버지는 이것을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15년 전 50세에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샀습니다. 당시 5년 안에 재건축될 거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65세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재건축은 시작조차 안 되었습니다. 조합원들 간 갈등, 인허가 지연, 시공사 문제 등으로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재건축을 기대하고 산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고, 15년을 낡은 집에서 살았고 앞으로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고, 중년은 재건축을 기대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진실은 관리 상태가 수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연도에 지어진 아파트라도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수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관리가 잘 된 아파트는 오래되어도 깨끗하고 튼튼하지만 관리가 안 된 아파트는 빨리 낡고 문제가 많습니다. 분당에 사는 한 할머니는 집을 살 때 관리 상태를 가장 꼼꼼하게 봤습니다. 건축 연도뿐만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잘 관리되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정기적으로 점검하는지, 배관은 언제 교체했는지, 외벽은 보수했는지, 공용 부분은 깨끗한지를 일일이 체크했습니다. 실제로 20년 된 아파트를 샀는데 관리가 워낙 잘 돼서 10년 된 아파트보다 상태가 좋았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연수보다 관리 상태가 더 중요하다고, 잘 관리된 20년 아파트가 방치된 10년 아파트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집의 수명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첫째, 건축 연도를 확인하십시오. 30년 이상은 피하고 20년 이내를 선택하십시오. 둘째, 시공사를 확인하십시오. 대형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가 수명이 길고 관리도 좋습니다. 셋째, 배관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배관이 낡으면 누수와 녹물 문제가 생깁니다. 넷째, 엘리베이터를 확인하십시오. 자주 고장나는지 정기 점검을 하는지를 물어보십시오. 다섯째, 외벽을 확인하십시오. 타일이 떨어지거나 금이가 있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여섯째, 주민들의 분위기를 확인하십시오. 관리비를 잘 내는지, 조합 활동이 활발한지, 분쟁은 없는지를 알아보십시오. 일곱째, 안전진단 이력을 확인하십시오. 최근에 안전진단을 받았는지, 결과는 어땠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용인에 사는 한 투자자는 이 모든 것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확인합니다. 집을 보러 갈 때마다 이 체크리스트를 들고 가서 하나씩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집의 수명을 따지는 것이 중년의 필수 덕목이라고, 이것을 소홀히 하면 나중에 큰 대가를 치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실에 사는 한 할아버지는 최근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중년은 집을 살 때 세 가지만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수명입니다. 이 집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버틸 수 있는가? 둘째, 편의입니다. 이 집에서 사는 것이 편한가? 셋째, 안전입니다. 이 집이 안전한가? 이 세 가지만 만족하면 가격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사는 집 또는 사려는 집은 몇 년 되었습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집에서 살아야 할 시간과 집에 남은 수명이 맞습니까? 재건축을 막연히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집값이 아니라 집의 수명을 따져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특히 중년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격이 싸다고 낡은 집을 사면 안 됩니다. 재건축 기대감으로 오래된 집을 사면 안 됩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조금 작더라도 수명이 긴 집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선택에 경각심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집의 수명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현명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안전하고 튼튼한 집에서 편안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